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남을 속여 수천만 원을 챙겨 달아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눈치 빠른 택시기사의 기지에 속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구 늘리겠다고 한때 강제 전입 등 무리수를 두던 지자체들이 교육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을 확정한 괴산군과 옥천군이 일제히 인구 정책으로 교육 투자를 꼽았습니다. 학생 인구 감소로 대학문이 상대적으로 넓어지자 지방대 재학생들의 중도 이탈도 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한숨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던 지자체와 외지 폐기물을 들여와 소속로 연료로 쓰던 지역의 시멘트 업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제천에서 이러한 상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줄어가는 인구 때문에 주소 전입 등 반강제적 수단까지도 불사했던 괴산과 옥천 등 군지역 지자체가 교육 문제에서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전입은커녕 잘 살던 국민들까지 왜 나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비슷한 결론을 냈습니다. 괴산군의 경우 MBC가 집중 보도했던 무리한 인구 전입 시도도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을 확정한 괴산군. 지역에 남은 학생들에게 공격적으로 투자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착할 가능성을 여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유치보다 우선 유출을 막는 쪽으로 눈길을 돌린 겁니다. 지역 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에 나선 가운데 매년 관내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학생 등하교 편의를 위한 행복 택시를 늘리는 등 당장의 지원책부터 확정했습니다. 관내 초, 중, 고, 대학의 파트별 교육 발전 전략을 담은 괴산군 교육강군 5개년 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연장선에서 연말이면 강제 할당 논란을 일으켰던 인구 전입 정책도 실효가 없다고 보고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늘리기로 확보하던 지방 교부세 대신 인구 소멸 지역 지원 예산 확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인구 문제의 근원을 교육에서 찾은 옥천군은 직접 학원까지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을 확정한 황규철 옥천군수는 교육 문제가 옥천군의 약점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 문제 해결을 제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부지에 2027년까지 180억 원을 들여 군립학원 등 지역 교육 인프라를 집약할 연면적 4,000제곱미터, 5층 규모의 평생교육원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전담 조직인 행복교육과를 신설하는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교육에 통큰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행복 옥천교육 포털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등 14개 사업에 336억 원을 투입하여 한편 민선 8기 확정 공약에서 괴산군은 외국인 괴절 근로자 확대와 개광 산림정원, 대형 리조트 유치, 푸드테크 단지 조성 등을, 옥천군은 세로군 산업단지 조성과 충청북도의 레이크파크 사업에 발맞춘 대청호 도선 운항 공약 등을 발표했습니다. 각각 77개와 80개 공약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괴산군은 6,900억 원을, 옥천군은 4,920억 원을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학교를 그만둔 충북의 대학생들이 5,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웬만한 대학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인데요. 지역의 한 대학에서는 학생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학교를 떠난 곳도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 학생 모시기에 이어 잡아두기도 경쟁입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입니다. 이 학교에서 지난해에만 679명의 학생들이 대학을 떠났습니다. 전체 학생의 3.8%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왔는데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떠나는 애들도 있고 같이 다니던 그 무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절반 정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충북의 4년제 대학에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 비율은 5.5%.
전국 평균인 4.9%보다 높았습니다. 충북 전체 13개 대학에서 5,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겁니다. 1년 전보다도 180명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별로는 중원대가 6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대와 충북대, 세명대, 교통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순복음 총회신학교는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이 3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문이 상대적으로 넓어지면서 신입생인 1학년의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한다던가 다른 과로 전과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래도 과에 한두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대학들도 학생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상담을 늘리고 교수 멘토링제와 동아리 지원 같은 활동도 추진하고 있지만 떠나는 학생들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결국엔 이제 상위권, 수도권, 서울 경기권 대학으로 이제 뭐 편입이든 아니면 반수든 그렇게 선택해서 가니까 그걸 뭐 강제로 막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중원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마저 늘면서 지역 대학들은 별다른 묘책도 없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사기에 속은 60대에게 수천만 원 현금 다발을 받아 택시를 타고 달아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눈치 빠른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기범을 뒤에 태운 상태에서 경찰과 몰래 통화를 하며 즉흥적인 검거 작전을 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60대 여성으로부터 검정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30대 여성이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갑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인 뒤 3천만 원을 챙겨 달아나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입니다. 젊은 여성을 태운 50대 택시 기사는 직접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한다는 등의 말에 전화금융사기 수금 책임을 눈치챘습니다. 택시 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건 뒤 여성에게 말을 걸어 경찰이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줌마가 53살이에요? 네. 53살이래 3천만 원을 줬단 말이야. 누구세요? 택시 타고 오래요. 오차까지. 경찰도 즉석에서 택시 기사와 검거 작전을 폈습니다. 그러면은 오창 어디쯤으로 하는지 위치를 알아야지 우리가 좀 갈 것 같은데. 아까 주소 찍은 데가 오창 중앙로 건지 맞죠? 일단 좀 시간 좀 끌어보실래요? 저희 직원한테 빨리 빨리 가라 그럴게요. 택시 기사는 도착 이후에도 여성을 뒤쫓았고 여성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보내던 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미 송금된 100만 원을 뺀 2,9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당한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3천만 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신고 포상금 30만 원을 수여하고 붙잡힌 수거책의 휴대폰 문자 대화 내역을 분석해 다른 조직원들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영동군이 도로공사비를 부풀리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경수를 구매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영동군이 힐링 관광지 순환도로 사업 명목으로 10억 원가량 예산을 부풀린 뒤 벼락맞은 느티나무 한 그루를 4억 원에 수의 계약하는 등 9억 9천만 원을 군의회 몰래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결과 등의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무자격 조경공사 등 다수의 특혜도 제공됐다며 박세복 전 군수 비위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업무 담당자 징계와 공사업자 형사고발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담당자들을 조속히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체전이 오늘 울산광역시에서 시작합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 코로나19로 제대로 열리지 못해 3년 만에 재개되는데요. 수많은 선수와 관계자들이 땀을 생각하며 저희 MBC 충북도 응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기획보도 오늘은 충북의 효자 종목인 오슈에서 맹활약 중인 두 선수를 이승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슈는 크게 두 종목으로 나뉩니다. 자유 대련으로 승부를 겨루는 산타와 각종 동작을 몸과 병기로 표현하는 투로. 충북 최고에 다니는 고영우와 김지광은 투로에서 주목받는 신예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고등부 은메달을 차지했던 김지광은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올해 열린 종별 선수권과 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부활을 알렸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요. 평소에 하던 것보다 기량이 안 나오고 계속 실수해가지고 지금 많이 후회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긴장보다는 약간 좀 설레는 감정이 더 많고요. 전국체전에 처음 나가는 고영우는 준비된 예비 스타입니다. 회장배에 이어 종별 선수권까지 나가는 대회마다 금메달을 차지하며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고 최근 청소년 대표로 선발돼 오는 12월 국가대표 데뷔도 앞두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거여가지고 좀 더 힘든데 이제 그 동작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힘들긴 한데 재밌고 좋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탄탄했던 충북 우슈는 신선한 인재까지 수혈받으며 체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등부 선수들이 전에 비해서 기량이 많이 좋아져서 고등부에서 지금 저희가 4명 출전 중에 지금 3명 금메달을 보고 있고요. 또 일반부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현 국가대표 선수들이 3명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전국체전에서도 1,500점을 따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두 선수 모두 제주도 출신. 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충북과 인연을 맺었고 이제 울산에서 충북의 기대주로 활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질 이번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충북은 1,500여 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이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49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지금까지 유도와 사격, 배드민턴 등이 사전 경기로 진행된 가운데 유도 여자 일반부 충북도청 한미진과 펜싱 남자 19세 이하 충북 최고 김정범, 사격 남자 일반부 보은군천 등 금메달 4개를 확보했습니다. 개막 첫날인 오늘은 축구와 야구, 세팍타크로 등에서 예선 경기가 펼쳐집니다. 시멘트 회사들은 소성로 연료로 외부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들여와 지역사회 반감을 사기도 했었죠. 반대로 지자체는 많은 비용을 써가며 지역 내 폐기물 처리를 외부 전문 업체에 맡겨왔습니다. 시멘트 회사가 지역 내 쓰레기 처리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제천에서 지자체와 지역 시멘트 업체 상생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연 기자입니다. 제천에서 난 생활 폐기물이 모이는 자원관리센터.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부터 태우거나 묻어야 하는 폐기물을 분류합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쓰레기 양은 하루 평균 140톤에 이릅니다. 제천시는 폐기물 전문 업체에 톤당 10만 원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태우거나 매립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연료로 재사용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천시와 지역 시멘트 업체가 협약을 맺고 돈 주고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 과정에 연료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석회석을 가열해 굽는 과정, 즉 소성로를 돌릴 때 어차피 다른 지역 폐기물을 들여오고 있었는데 이걸 지역 폐기물로 대체하는 겁니다. 50mm 이하로 파쇄를 한 다음에 그래서 공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를 저희가 처리함으로써 시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이 협약으로 폐목재와 비닐 등 시멘트 회사에 공급될 폐기물 양은 연간 3,300톤. 제천시는 해마다 위탁 처리 비용 3억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고 시멘트 회사는 지역 사회와의 작은 상생을 실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 폐기물을 그러니까 특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샘플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운반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시행되게 됩니다. 충북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되는 건 20% 남짓.
무작정 태우고 묻기 전에 한 번 더 활용하려는 고민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충북도 내 사업장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폐플라스틱 75톤을 무단 야적한 음성모 업체와 미신고 분뇨 처리 시설을 운영한 증평모 업체, 준공검사 없이 분뇨 배출 시설을 운영한 음성 개사육장 등 3곳의 업주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폐수 배출 시설 운영 일지를 거짓 작성한 제천 모 도축장과 대기 배출 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충주 철강업체 등 3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선 동남 4군 박덕흠 국회의원이 올해 충북에 지원된 해양수산부 예산이 전체 0.3%인 183억 원에 불과하다며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해수부 대상 질의에서 단순히 바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수부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내수면 자원인 5대강 내륙 어촌 사업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요즘 같은 날씨, 감미로운 음악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이야기를 전하는 문화있다. 오늘은 이 가을 재즈 선율로 지역을 물들이고 있는 뮤지션들을 만나봤습니다. 주미애 기자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 자유분방한 피아노 선율, 개성 넘치는 드럼, 노련한 베이스와 기타 연주까지 선선한 가을날 재즈 선율이 온몸으로 스며듭니다. 이들은 한 달 내내 공연이 잡혀 있을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충주 재즈협회 전문 뮤지션들입니다. 홍대에서 왕성히 활동하던 2명이 8년 전 돌연 한 달 만에 짐을 싸고 충주로 내려와 정착하면서 이 밴드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연주 이력과 지도 경력을 갖춘 이들은 그냥 재즈가 좋아서 충주에서 재즈 클럽을 열었고 학생들도 가르쳤습니다. 5년 전 충주 재즈협회를 결성한 데 이어 직접 공연기획 사회적 기업도 차렸습니다. 훌륭한 뮤지션들도 있고 지역에서 충분히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 기회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데 그럼 제가 기관을 만들어서 기업을 만들어서 그런 예술가들을 고용해서 활동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해서 스스로 기회를 열어간 이들. 지역민들의 음악 지평도 넓혔지만 정작 자신들이 수혜자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속에 있는 게 끌어올라오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곳 충주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즐겁고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거는 인간적으로 그걸 싫어할 수는 없잖아요.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죠. 되게 감사하죠. 이분들한테. 이들은 충주에 연고가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낯선 역주행을 택한 건 한 번 여행에서 얻은 지역의 첫인상, 영감 때문이었습니다. 제 음악,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그래서 제 표현,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이 치중되어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조금 제 생각이 더 확장됐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음악이 될 수 있고 음악이라는 저의 이 큰 탤런트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과 이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제가 그 기존에 서울에서 살 때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매년 정기 공연으로 다양한 장르와 융합한 이색적인 공연을 펼치는 이들. 내일은 충주 최응성구가에서 민요를 재즈로 편곡해 선보입니다.
사실 끝을 사랑의 끝이로구나. 이들의 도전은 그칠 줄 모릅니다. 증강현실과 또 우룩 선생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또 만들고 있는 그런 창작음악 콘텐츠는 저는 그냥 바로 해외 진출을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자발적 지방러들은 그냥 뭐 그 지방이어서 여기 너무 혜택도 없고 그런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것들로 더 많은 창작의 영감을 받고 하면서 더 좋은 걸로 저희가 승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MBC 뉴스 조미입니다. 제천시가 유치 목표하고 있는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1차 후보지가 이달 중에 확정됩니다. 경찰청 경찰병원 분원 건립 TF는 내부 병원건립위원회 회의를 거쳐 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확정하고 10월 말쯤 1차 평가로 후보지 3곳을 선정한 뒤 11월 넷째 주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550병상 규모로 3천여억 원이 예상되는 경찰병원 분원은 충북에선 제천시가 유일하게 지원했고 강원도 춘천, 원주, 동해시와 충남 아산시, 경남 창원시 등이 19개 시군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취업박람회가 오늘 16일까지 10하루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 첫날, 청주에서는 CJ제일제당과 네페스 등 61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이 진행돼 구직자와 구인 기업이 직접 연결됐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부터 16일까지는 140개 기업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채용관에서 박람회가 계속됩니다. 총 201곳의 참여 기업들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1,45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제16회 세종대왕가 초정약수축제가 오늘부터 한글날까지 사흘 동안 청주시 내수읍 초정행궁 일원에서 열립니다. 재작년 초정행궁 복원 공사를 마친 뒤 처음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세종대왕의 어가 행사 도착 행사를 비롯해 초정약수와 조선시대 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세종대왕의 대례식을 담은 도자 인형 전시와 공중의복 패션쇼, 지역예술단체와 지역 출신 연예인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초정행궁은 세종대왕이 눈병 치료와 훈민정음 창제 작업을 위해 머무른 곳으로 초정약수는 세계 3대 광천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동 노근리처럼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오폭이 이루어진 옥천 노루목재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로하는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황규철 옥천군수와 옥천군 청산면민협의회는 미군의 오폭으로 민간인 희생이 있었던 청산면 예곡리 노루목재에 사망자 8명 등 20명의 희생자 이름을 새긴 3m 크기의 위령비를 제막하고 위령제를 통해 억울한 희생을 위로했습니다. 옥천군 청산면 노루목재는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10월 5일 미군이 청산면 주민들의 피난 행렬을 북한군으로 오인하고 폭격해 다수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곳입니다. 충북 지역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 내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상가나 공장 11,536곳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실제 가입한 곳은 715곳으로 가입률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